다시 피는 꽃, 비밀의 정원, 나이 58개, 처음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시 피는 꽃, 비밀의 정원. 박미숙 씨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7시 27분. 식탁엔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그리고 빈 의자 하나. 4년 전부터 그 의자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숙 씨는 아직도 두 공기를 퍼요. 습관이라는 게 참 마음보다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미숙 씨 나이 올해 58입니다. 딸 하나는 작년에 시집 갔고 남편은 4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났어요. 예고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그 뒤로 미숙 씨 하루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엔 뉴스, 낮엔 마트, 저녁엔 드라마, 그리고 잠.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365번 쌓이면 1년. 그게 4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미숙 씨,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외롭긴 한데, 외로움도 4년 되면 그냥 일상이거든요. 물처럼, 공기처럼,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게.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구청에 서류 떼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왈츠 입문반 수강생 모집 누구나 환영합니다. 미숙 씨 피식 웃었습니다. 왈츠? 내가? 그리고 집에 와서 냉장고 반찬통 닦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게 왜 자꾸 생각나냐고요? 미숙 씨 본인도 몰랐대요. 그냥 손이 먼저 핸드폰을 들고 있더래요. 수강 신청 버튼 누르면서 손이 떨렸는데 본인 손이 떨리는 줄도 몰랐다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랬다고. 수업은 다음 주 목요일. 등록하고 나서 며칠 동안 미숙 씨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맴돌았어요. 뭐 입지? 나이 제일 많으면 어떡하지? 춤 못 추면 창피하지 않나? 별별 걱정이 다 났습니다. 근데요, 그 걱정들 사이에 뭔가 낯선 감정이 하나 끼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 두근거림. 미숙 씨, 마지막으로 두근거린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목요일 아침, 미숙 씨는 옷장 앞에 20분을 섰어요. 결국 꺼낸 건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 그리고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립스틱 하나. 뚜껑을 열었더니 향이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은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발랐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에이, 모르겠다. 문화센터 강의실. 미숙 씨는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주변을 슬쩍 봤습니다.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나만 혼자 온 게 아니구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수업 시작 3분 전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회색면 셔츠에 청바지, 키가 꽤 컸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단정해 보였어요. 남자가 자리를 찾다가 미숙 씨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1초, 아니 2초. 남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미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더래요. 야, 이게 뭐야? 미숙 씨 속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립스틱에 두근거림까지.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는 날이네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왈츠는 기다림의 춤입니다. 상대를 느끼는 춤이에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 미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강의실에서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면 또 오더라고요. 강인호 씨 소개가 좀 늦었죠. 올해 62, 은퇴한 건축가입니다. 이혼한 지는 7년 됐어요. 아내가 먼저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외로워. 같이 있는데 외롭다는 말. 인호 씨, 그 말이 뭔 소린지 그때는 몰랐대요. 지금은 알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알아봤자 아들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강남 작은 빌라에 혼자 삽니다. 냉동 만두를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만들기 쉬워서 먹는 거예요. 왈츠 수업을 등록한 이유요? 퇴직하고 나서 지인이 억지로 끌고 온 문화센터에서 뭔가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서예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왈츠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이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첫 수업 날, 인호 씨 늦었습니다. 지하철을 한 정거장 지나쳤어요. 왜냐고요? 창밖 보다가 생각에 빠졌거든요. 뭔 생각이냐고요? 아무 생각도 아니었대요. 그냥 창밖이었다고. 강의실에 들어서니까 이미 다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다 자기를 보더래요. 늦었다. 자리를 찾다가 구석에 앉은 여자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 살짝 바른 립스틱. 인호 씨 시선을 먼저 거뒀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대요. 저분 처음 보는 분인데 당연히 처음 보죠. 오늘 첫 수업인데 인호 씨 이날따라 왜 이러셨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줬어요. 1, 2, 3, 1, 2, 3. 다들 박자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데 인호 씨만 반대로 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발을 밟혔어요. 아이고, 인호 씨가 10번 사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숙 씨는 가방을 챙기다가 아까 그 남자가 강사한테 뭔가 물어보는 걸 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 사람 춤에 관심이 많나 보다. 미숙 씨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설거지 하다가 그 남자 표정이 또 생각났대요. 진지한 표정, 반쯤 센 머리. 왜 생각나지? 미숙 씨 수세미를 너무 세게 쥐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미숙 씨는 두 번째 수업을 앞두고 또 옷장 앞에 섰어요. 이번엔 10분, 저번보다 10분 줄었습니다. 발전이죠. 근데 화장대 앞에서는 더 오래 있었어요. 미숙 씨 자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58살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 감정들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손은 또 파운데이션을 꺼내고 있었어요. 거울 속 미숙 씨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두 번째 수업, 강인호 씨는 이번엔 일찍 왔습니다. 5분 전에.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서 은근슬쩍 입구 쪽을 봤어요. 왜요? 그냥요. 아무 이유 없어요. 미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보리색 카디건. 인호 씨 책상을 봤어요.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봤습니다. 두 사람 아직 말 한마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눈만 2번 마주쳤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강의실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본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 주변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어요. 옆에 앉은 이순자 씨가 나중에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여기 분위기 뭔가 심상치 않음. 세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파트너를 잡아야 하는 날.
강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파트너와 함께 연습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왈츠의 일부예요. 미숙 씨 속마음. 눈을 마주쳐요? 이노 씨 속마음. 사실 이노 씨는 표정이 없어서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가 살짝 빨개졌어요. 파트너를 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말 걸기를 기다리는 분위기. 이노 씨가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 쪽으로 걸어왔어요. 미숙 씨는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면서 보고 있었어요. 저 실례지만 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노 씨였어요. 파트너, 함께 해도 될까요? 미숙 씨 0.7초 있었습니다. 나한테? 아, 네. 그럼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0.7초 동안 심장이 5번은 뛴 것 같았대요. 둘이 마주 섰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남자분은 오른손으로 파트너 허리를 잡고 왼손은 파트너 손을 가볍게. 이노 씨, 오른손을 미숙 씨 허리 쪽으로 가져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허리에서 5cm쯤 떨어진 곳에 손이 멈췄습니다.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자세를 잡아줬어요. 이노 씨 손 쪽으로 와서 더 가까이 잡으셔도 됩니다. 이노 씨 손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 순간 손이 허리에 닿았어요. 아주 살짝. 손바닥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로. 미숙 씨 숨을 참았습니다. 이노 씨 정면을 봤습니다.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누군가의 온기, 남의 체온. 음악이 시작됐어요. 1, 2, 3, 1, 2, 3. 두 사람이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노 씨가 박자를 틀렸고 미숙 씨가 발을 잘못 댔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둘 다 웃었습니다. 짧게, 어색하게. 근데 그 어색한 웃음이 뭔가 좋았습니다. 연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박자가 맞아갔어요. 손도 자연스러워졌고 눈도 한두 번 마주쳤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둘 다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어른둘이 쑥스러워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강사가 박수를 쳤어요. 파트너끼리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노 씨가 살짝 고개를 숙였고 미숙 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그게 두 사람이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총 5글자. 그날 밤 이노 씨는 빌라에 혼자 앉아서 냉동 만두를 먹었어요. 근데 맛을 몰랐대요. 계속 다른 생각이 났거든요. 뭔 생각이냐고요? 허리에 닿았던 그 온기. 미숙 씨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음날 오전 10시 43분 미숙 씨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왈츠 수업에서 파트너였던 강인호입니다. 연락처를 여쭤볼 걸 그랬는데 이순자 씨를 통해 받았습니다. 실례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미숙 씨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3번 다 같은 내용인데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초안.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웠어요. 지웠습니다. 느낌표랑 물결표가 너무 많다고. 두 번째 초안. 반갑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지웠어요. 너무 딱딱하다고. 세 번째. 네, 괜찮아요.
지웠습니다. 이모티콘이 어색하다고 12번째 초안쯤 됐을 때 미숙 씨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이랑 통화하면서도 머릿속에 그 문자가 있었어요. 딸이 뭔가 물어보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응? 뭐라고? 를 3번 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이래? 했어요. 미숙 씨,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 끊고 나서 13번째 초안. 네, 저도 잘 받았어요. 연락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놨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수업 전에 같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카페라도 한번. 미숙 씨 식탁에 엎어놨던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읽고 나서 다시 엎어놨습니다. 카페? 같이 연습 5분 있다가 답장했어요. 네, 좋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2글자. 근데 그 2글자 보내는데 25분 걸렸습니다. 약속한 카페는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곳이었어요. 미숙 씨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면 뭐라고 하지? 날씨 얘기부터 할까? 아니, 그건 너무 뻔하지. 수업 얘기를 먼저 할까? 인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랑 눈이 마주쳤어요. 인호 씨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미숙 씨도 살짝 들었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10분 기다렸어요. 둘이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데 인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사실 춤은 처음이에요.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발 밟아서 죄송했어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많이 밟았는데. 미숙 씨가 또 웃었어요. 이번엔 조금 크게. 그 웃음 한 번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인호 씨가 말했어요. 건축 일을 30년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설계하던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춤을 배우러 왔다고 미숙 씨도 말했어요. 혼자 지낸 지 4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전단지를 받고 이유도 모르면서 등록을 했다고. 이유 없는 게 제일 좋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인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는 이미 다 식었어요. 얘기가 끝나질 않았거든요. 취미 얘기, 사는 동네 얘기, 좋아하는 음식 얘기. 그러다가 인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잠깐 멈췄습니다. 한동안 말을 많이 못했어요.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미숙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 너무 많네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2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이 나이에 이게 뭐야? 2사람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요.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미숙 씨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입꼬리가 안 내려갔대요. 억지로 내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이 나이에 입꼬리가 안 내려가는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합니다. 세상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꼭 누군가 나타나요. 미숙 씨한테는 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서윤. 올해 32살. 결혼 1년 차.
그리고 걱정이 아주 많은 딸. 서윤이가 엄마 집에 왔다가 우연히 카카오톡 화면을 봤어요. 강인호라는 이름.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미숙 씨가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아, 댄스 수업 파트너. 파트너? 남자야? 파트너니까 남자지. 왜 문자가 이렇게 많아? 연습 일정 얘기하는 거야. 서윤이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이 생각해야지. 미숙 씨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나이가 왜? 그냥 엄마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강의실에서 만났잖아.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미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차갑게. 딸이 간 후 미숙 씨는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수업같이 듣고 커피 한 잔 마신 건데 이게 이상한 건가?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동호회 안에서도 뭔가 달라졌어요. 이순자 씨가 다른 수강생들한테 슬쩍 귓속말을 하고 수업 시간에 미숙 씨랑 인호 씨가 파트너가 되면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뭐랄까, 선의의 관심이라고 해야 할지, 사람들 사이 특유의 그 시선, 미숙 씨가 그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인호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처한테서 이름은 정해진, 이혼 후 재혼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인호 씨, 나 요즘 좀 힘들어. 인호 씨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요? 가끔 만날 수 있어? 그냥 밥이라도. 인호 씨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있었어요. 옛날 감정이라는 게 미움인지 연민인지 이혼한 지 7년이 지나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 다음 주 수업, 인호 씨가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미숙 씨는 눈치챘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인호 씨가 먼저 나갔어요. 평소엔 잠깐 얘기를 더 하다 가는데 이날은 그냥 나갔습니다. 미숙 씨는 가방을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 아니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 씨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 나가야겠다. 왜냐고요? 이게 설레는 건지 상처받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잠깐 멈추는 게 맞거든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이번엔 좀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수업에 안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인호 씨는 첫 주엔 별말 없었어요. 두 번째 주에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혼자 앉아서 만두를 먹으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대요. 원래 이랬나? 아니, 원래 이랬는데. 이순자 씨가 수업 끝나고 인호 씨한테 말했어요. 박미숙 씨 요즘 안 나오네요. 아, 그래요? 연락 안 해봤어요? 해봐요. 인호 씨, 이순자 씨를 봤습니다. 이순자 씨가 눈썹을 한번 들어 올렸어요. 인호 씨가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꺼냈다가 또 넣었어요. 다음 날 인호 씨는 미숙 씨가 한번 언급했던 동네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꽃집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꽃이 진짜 이뻐요. 그 얘기를 한 달 전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인호 씨 그 동네로 갔습니다. 골목을 2번 돌았어요. 꽃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인호 씨 화분을 하나 샀어요. 작은 제라늄, 분홍색. 미숙 씨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동호수는 몰랐어요. 그냥 앞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미숙 씨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왜요?
이노 씨, 아파트 앞에 있어요. 잠시 후 미숙 씨가 내려왔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이노 씨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숙 씨가 받아들었어요. 이게 이노 씨가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갔습니다. 미숙 씨 화분을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노 씨가 간 방향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왜 집에 올라와서 화분을 창가에 뒀어요. 햇빛이 제일 잘 드는 자리, 분홍색 제라늄, 작은 꽃잎들이 모여서 다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꽃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딸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이 생각해. 그리고 이노 씨 뒷모습이 생각났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던, 아무 말도 없이 화분을 내밀던,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았냐고요? 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화분에 물을 줬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이노 씨 답장. 네. 딱 한 글자. 근데 그 한 글자에 뭔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마음이 닫히면 꽃도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조금 열리면 작은 화분 하나에도 봄이 담깁니다. 다시 나온 첫 수업. 미숙 씨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노 씨가 먼저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노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도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뭔가 많은 게 오간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순자 씨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노 씨가 물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번 카페는 아니었어요. 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고 나서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노 씨가 먼저 꺼냈습니다.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미숙 씨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수업 끝나고 좀 어두워 보이셨어요. 눈치채셨군요. 조금요. 이노 씨가 말을 이었어요. 이혼의 진짜 이유. 말을 잘 안 했다고. 집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었다고. 아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같이 있는데 왜 외롭냐고 생각했다고. 지금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다고. 미숙 씨가 들었습니다. 조용히. 많이 후회하세요? 이노 씨가 생각했어요. 미안하단 마음은 있어요. 근데 후회는 좀 달라요. 후회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돌아가면 또 같을 것 같아서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요. 미숙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서 다녀올게 했거든요. 이노 씨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거지하면서 조심해라고 했는데 잠깐 멈췄어요. 얼굴도 안 봤거든요. 설거지하면서 미숙 씨가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우는 것보다 울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 조심해가 마지막 말이 됐어요. 네. 지금도 그 설거지 소리가 생각나요.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어요. 그리고 이노 씨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건 네, 처음이에요? 그 얘기를 밖에서 하는 게. 미숙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이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미숙 씨한테 오래 남았습니다. 4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불편할까봐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꺼냈더니 감사하다고 해줬습니다.
미숙 씨 눈이 조금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인호 씨가 물었어요. 우리 괜찮은 거죠?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만나는 거요. 미숙 씨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인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은 방향으로 조금 걸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그게 좋았습니다. 동호회 발표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사가 공지를 했어요. 가족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초대해드리세요. 미숙 씨 그 말을 듣고 딸 생각이 났어요. 부담 없이? 부담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인호 씨는 수업이 끝나고 미숙 씨한테 말했습니다. 연습 더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으론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도요. 그럼 주말에 시간 돼요? 주말 저녁? 두 사람이 문화센터 연습실을 대관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처음엔 박자 얘기, 발 위치 얘기, 팔각도 얘기, 진지하게 연습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나고 음악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 인호 씨 손이 미숙 씨 허리에 얹혀 있고 미숙 씨 손이 인호 씨 어깨에 올라가 있고 두 사람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데 말이 없었어요. 음악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가 끝났어요.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근데 손을 놓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호 씨가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표회 끝나고 나서 네, 저녁 같이 먹어도 될까요? 미숙 씨, 그게 고백인 줄 알았어요. 저녁 먹자는 얘기인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네, 인호 씨가 손을 놨어요. 미숙 씨도 놨습니다. 두 사람이 다음 곡을 기다렸어요. 아무 말 없이 새 음악이 흘렀습니다. 다시 손을 잡았어요. 연습실 불빛이 노랬습니다. 창밖엔 밤이었어요. 미숙 씨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발표회 끝나고 저녁? 그게 뭔 말인지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아마 인호 씨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둘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나이에 이 감정이 조심스럽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설레는 거거든요. 발표회 날 아침이 됐습니다. 미숙 씨는 6시에 일어났어요. 발표회는 저녁 7시인데 6시에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1시간 앉아 있었어요. 새로 산 루즈 핑크 립스틱, 유통기한 멀쩡한 걸로. 옷은 일주일 전에 딸이랑 같이 샀어요. 딸이 골라줬습니다. 이게 엄마한테 어울려. 네이비 원피스? 딸이 옷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엄마, 즐겁게 쳐.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미숙 씨,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았어요. 문화센터 발표회장. 수강생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진회색 자켓. 평소에 청바지만 입더니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미숙 씨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인호 씨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미숙 씨, 귀가 빨개졌어요. 감사해요. 선생님도 오늘 달라 보이세요. 선생님은요? 둘이 웃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시간. 미숙 씨가 인호 씨한테 말했어요.
떨려요. 저도요. 발 안 밟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둘이 또 웃었어요. 객석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왈츠 입문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미숙 씨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대가 설레서인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지, 둘 다인지, 두 사람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따뜻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어딘가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이노 씨가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가 이노 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 2, 3, 1, 2, 3.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박자가 맞았습니다. 발을 밟지 않았어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습실 야밤에 왈츠가 있었어요. 분홍색 제라늄이 있었어요. 12번 고쳐 쓴 문자가 있었어요. 음악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왔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서윤이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빠르게. 눈이 촉촉해졌다는 건 나중에 서윤이 본인이 말했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오면서 미숙 씨가 말했어요. 발 안 밟았어요. 이노 씨가 웃었습니다. 네, 잘했죠? 잘하셨어요. 미숙 씨가 이노 씨를 봤어요. 이노 씨가 미숙 씨를 봤습니다. 이노 씨가 말하려고 했어요. 뭔가. 미숙 씨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이노 씨가 잡힌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꼭 쥐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목요일엔 왈츠 수업, 토요일엔 재래시장. 이노 씨가 미숙 씨네 동네 시장이 좋다고 해서 매주 같이 갑니다. 고등어 사고, 두부 사고, 계절 과일 사고. 이노 씨가 항상 봉투를 들어요. 미숙 씨가 항상 계산을 하려고 해서 매주 실랑이를 합니다. 이번 주도 졌습니다. 이노 씨가 미숙 씨 집 창가엔 화분이 늘었어요. 제라늄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개입니다. 이노 씨가 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거든요. 미숙 씨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요. 집이 꽃집 돼. 이노 씨, 괜찮잖아요. 미숙 씨, 괜찮았습니다. 서윤이랑 화해가 됐냐고요? 됐어요. 천천히. 서윤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밥 한번 같이 먹어도 돼? 미숙 씨 핸드폰을 보고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봐. 셋이서 밥을 먹은 날. 이노 씨가 많이 긴장했어요. 서윤이한테 존댓말을 썼습니다. 32살한테. 서윤이가 나중에 미숙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그분 좋아 보여. 근데 왜 나한테 존댓말해? 미숙 씨가 혼자 웃었습니다. 이노 씨한테 말했어요. 딸이 왜 존댓말 하냐고. 이노 씨, 어려운 사람인데요. 32살이. 딸이잖아요. 미숙 씨,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이 미숙 씨 집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화분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노 씨가 말했습니다. 나 왈츠 계속 배울 것 같아요. 미숙 씨, 왜요? 파트너가 있으니까. 미숙 씨, 커피를 홀짝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숙 씨가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화분에 물을 주다가, 제라늄을 보다가, 봄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온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봄은 또 오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든, 얼마나 오래 혼자였든,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그 흔한 말이 박미숙 씨한테는 흔하지 않은 사실이 됐어요. 오늘도 식탁에 밥 2공기를 퍼요. 이젠 2번째 공기에도 누군가 앉습니다. 다시 피는 꽃, 비밀의 정원.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면 또 오더라고요.